자, 해수의 온도에서 해수 표층 수온의 결정 요인이 있어요. 자, 표층 수온이라고 하는 것은 바닷물의 가장 위에 부분에 수온이 어떻게 결정될까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태양 복사 에너지죠. 자, 태양 에너지를 많이 받는 곳은 따뜻할 거 아니야, 수온이. 그리고 북극이나 남극 쪽으로 가면 어때? 태양 에너지가 적게 들어오니까 굉장히 차갑지.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태양 복사 에너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위도. 자, 고위도라고 하면은 북극 쪽이나 남극 쪽을 고위도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적도가 저위도예요. 자, 위도도 역시 표충선을 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계절이죠, 계절. 자, 그러니까 여름에 해수 온도가 겨울보다 따뜻하잖아. 자, 이런 것들이 바로 해수 표층 수온의 결정 요인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표층 수온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 거야. 자, 표층 수온의 특징은 대체로 위도와 나란하게 분포를 해요. 자, 위도와 나란하게 분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지구라고 하잖아. 지구의 적도 쪽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진다는 얘기야. 여기서도 이렇게 아래로 내려갈수록 이게 고위도로 갈수록이야. 이렇게 올라갈수록. 자, 그래서 두 번째 고위도로 갈수록 수온이 낮아져요. 자, 그 다음에 자, 또 뭐가 있냐면 이렇게 되죠. 세 번째, 배양의 중심이 자, 연안보다 계절에 따른 수온 차가 작다. 배양의 중심이 어디냐면 태평양 가운데, 대서양 가운데 이게 연안의 대양의 중심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연안이라고 하는 거는 대륙하고 바다가 만나는 곳 있지. 이런 곳을 연안이라고 불러. 그래서 바다의 한가운데는 겨울하고 여름의 수온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런데 대륙하고 바다가 만나는 연안에서는 계절에 따른 수온의 편차가 되게 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수온의 열적도는 북반구 5도로 치우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가 적도. 자, 여기가 북극 플러스 90이 북극 마이너스 90이 남극. 그랬을 때 북반구 5도 부근에서 수온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수온에 대한 그래프. 그래서 수온의 열적도는 북반구 5도 부근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더라. 이런 얘기야. 왜 그러냐면 북반구에 대륙이 더 많아요. 남반구보다. 적도 위쪽에. 그래서 자, 땅덩어리가 여름에는 더 빨리 뜨거워지거든. 그러다 보니까
대륙을 돌아가는 바닷물도 더 빨리 뜨거워진다는 뜻이야. 그래서 자, 수온의 열적도는 북반구 5도로 치우친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뭘 배울 거냐면 세 번째, 해수 수온의 연직 분포를 한번 그려볼까요? 중위도 해수 수온 연직 분포. 자,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 여기는 수심이고 여기는 수온이고. 자, 그랬을 때 자, 이런 형태로 그려지는데 요 층을 우리는 무슨 층이라고 하느냐면 혼합층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 여기를 수온 약층, 그 다음에 요 밑에를 심해층이라고 불러. 자, 그런데 여기서 혼합층은 봐봐. 자, 위에 층하고 아래 층의 온도가 같죠? 자, 왜 온도가 같을까? 말에 숨어 있어. 혼합되기 때문이야. 위층하고 아래층이 막 섞인다는 뜻이겠지? 그래, 다이나 그러면 누가 혼합했을까? 바닷물을 누가 흔들었어? 음, 파도? 파도가 왜 쳐? 바람 불어서? 그래, 그거지. 네. 바람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쓰는 거야. 바람의 혼합작용으로 생성되는 거야. 자, 바람의 혼합작용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그러면 지시가 바람이 셀수록 혼합층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잘 혼합돼요? 잘 혼합되니까 셀수록 혼합층의 두께가 두꺼워요. 음, 이 두께를 보고 여기에 바람이 세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수온 약층이라고 불러. 자, 수온 약층은 자, 깊이 들어가니까 수온이 급격히 떨어지죠. 왜 수온이 낮아질까? 빛이 잘 안 들어와서. 맞아요. 태양 복사 에너지가 깊어질수록 태양빛이 적게 들어와요. 태양 에너지가 적게 들어오기 때문이야. 적게 도달한다. 맞아요. 그러면 봐봐. 위에 물은 뜨겁고 쉽게 얘기하면 위에 물은 따뜻하고 밑에 물은 차갑다는 뜻이지. 그러면 자, 우리 밀도 배웠잖아. 그쵸? 자, 밀도가 큰 것이 아래에 있는 게 안정하지. 그러면 봐봐. 찬물하고 더운 물하고 누가 밀도가 클까? 찬물? 찬물이 더 커요. 니네 한여름에 냉장고, 냉동실 열어보면 하얀 성에 같은 게 밑으로 막 떨어지는 거 혹시 본 적 있어? 그게 왜 그러냐면 찬 공기는 밀도가 커서 밑으로 가라앉아. 그것처럼 물도 찬물의 밀도가 커서 밑으로 가라앉으려고 해. 그러면 밑에가 밀도가 큰 게 있고 밀도가 작은 게 위에 있어. 그러면 안정할까 불안정할까? 음, 매우 안정해지지. 어? 알겠죠? 매우 안정해요. 밀도가 큰 게 아래에 있을 때 안정하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매우 안정한 층이에요. 자, 매우 안정하다. 안정하면은 얘네 대류 현상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대류 현상. 정원이 어서 와. 자, 대류 현상이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면
안정하다 그랬잖아. 그러면 아래에는 밀도가 큰 놈이 있고 위에는 밀도가 작은 놈이 있으니까 야, 안 섞이려고 해. 그냥 그대로 존재하려고 해.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매우 안정해. 그래서 대류 현상이 없어. 그러면 중간에서 물질에 단절이 생겨. 어떤 단절이 생기냐면 혼합층과 심해층 간에 물질이나 에너지 교환을 차단을 해요. 이게 바로 이 수온약층의 특징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심해층. 자, 심해층은 깊이 더 깊어져도 수온이 거의 변하지 않지. 그래, 너무 깊기 때문에 얘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거의 없어. 안 들어와. 그래서 여름이나 겨울이나 거의 온도가 똑같아. 자, 그런데 이 심해층은 이제 수온 변화가 거의 없죠. 거의 없는 층이 되는 거지. 자, 이게 심해층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자, 경원아, 요거 쭉 읽어봐서 모르는 거 어디 한번 볼까? 경원이가 모르는 거. 한번 봐봐. 보고 있어요. 어?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쭉 살펴봐봐. 자, 이게 뭐냐면 해수의 온도에서 해수 표층 수온이니까 바닷물의 가장 위에 수온을 결정하는 요인은 저 세 가지가 있어요. 태양 복사 에너지. 태양빛이 많이 들어오면 뜨겁겠죠. 그리고 위도, 북극이나 남극에 가까우면 차갑죠. 그리고 계절도 여름에는 뜨겁고 겨울에는 차갑고, 그리고 표층수온의 특징에는 대체로 위도와 나란하게 분포를 하고 고위도로 올라갈수록 북극이나 남극으로 갈수록 차가워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대양의 중심의 수온은 계절별로 차이가 별로 안 나. 근데 연안에서는 크게 나. 자, 연안이라고 하는 거는 자,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곳이에요. 그리고 수온의 열격도는 뭐냐면 수온이 가장 높은 곳이야. 그게 적도가 아니고 북반구 5도로 치우치더란 말이야. 그게 왜 그러냐면 대륙이 북반구에 더 많기 때문에 여름에 대륙이 더 빨리 뜨거워져요. 그런 특징 때문이야. 그리고 여기서는 중위도에서 수온 연직 분포를 3개 층으로 나누는데 혼합층은 말 그대로 바람의 혼합작용으로 생겼고요. 수온 약층은 깊어질수록 수온이 급격히 떨어져. 근데 자, 찬물의 밀도가 크기 때문에 밀도가 큰 게 아래에 있고 밀도가 작은 게 위에 있을 때는 매우 안정해져. 그래서 안정하다는 얘기는 대류 현상이 없어요. 그러면 위층 아래층이 섞이지 않으니까 혼합층하고 심해층 간에 물질이나 에너지 교환을 딱 가운데서 차단한단 말이야. 자, 이게 수온약층의 특징이었어. 자, 그러면 이제 또 그래프를 몇 개 더 배워보자. 자, 이제 위도별 해수 수온의 연적 분포를 한번 보면 네 번째 위도별 해수 수온의 연직 분포. 자, 요거를 살펴보면 이렇게 돼요. 자, 역시 그래프에서 요거는 수심이고 요거는 수온인데, 자, 요렇게 이게 A, 그 다음에 요렇게 요게 B, 그 다음에 요렇게 요게 C라고 해볼까요?
자, 그러면 A는 어디를 의미하느냐면 저위도야, 저위도. 적도 가까운 쪽. 자, 저위도의 특징을 한번 봐봐. 자, 얘는 수온이 가장 높네. 수온이 가장 높고요. 바람이 약하다는 특징이 있네. 자, 바람이 약한 건 뭐를 보고 알 수 있다 그랬어, 아까? 혼합층의 두께를 보고 알 수 있다 그랬죠? 바람이 셀수록 혼합층이 두껍다 그랬으니까. 아, 저희들은 바람이 약하구나. 이걸 알 수 있고. 두 번째가 중위도예요, B가. 자, 음, B는 중위도. 자, 중위도를 보니까 수온이 비교적 높네. 자, 비교적 높고, 혼합층이 되게 두껍지. 혼합층이 두꺼운 걸 가지고 우리는, 여기는 바람이 강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중위도에 바람이 세게 부는구나. 그치? 자, 그 다음 C가 어디냐면 고위도예요, 고위도. 고위도는 층상 구조가 나타나지 않죠? 층상 구조가 나타나지 않는다. 즉, 무슨 얘기냐면 표층에 있는 물 자체가 너무 차가워. 그러니까 깊이 들어가도 수온이 똑같은 층이 돼버리는 거죠. 자, 요게 위도별 층상 구조고요. 그 다음에 이 위도별, 자, 위도별 층상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은, 자, 이렇게 그림이 나타날 수가 있어. 자, 여기가 적도인데, 플러스 90은 북반구 북극이야. 마이너스 90은 남극. 근데 자, 여기에서 이 부분이 플러스 30, 이 부분이 마이너스 30. 그래서 자, 요게 혼합층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층이 또 하나 층이 이런 형태로 돼 있는 게 이게 수온약층이야. 그 다음에 요 밑에가 심해층이에요. 그러면 이 심해층 봐봐. 요 부분은 어때? 이 밑에하고 연결이 돼 있지? 그치? 자, 지금 무슨 얘기냐면 북반구와 남반구의 고위도, 위도가 높은 곳은 표면에 있는 물이나 심해에 있는 물이 서로 온도가 똑같아. 그래서 층의 구조가 나타나지 않아.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온에 대해서는 다 배웠어요. 이제 그 다음 넘겨보면 이제 뭐가 나오느냐면 염분이 나와. 염분을 배워봅시다. 자, 이거 지운다. 지워도 되죠? 자, 염분을 배워봅시다. 자, 첫 번째 염분의 뜻이 뭔지 한번 보자. 염분은 해수 1kg 속에 녹아있는 염류의 총량을 그램수로 나타낸 것, 이것을 우리는 염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염분의 단위로는 이렇게 퍼센트의 밑에 동그라미 하나 더 붙은 거, 이걸 퍼밀이라고 읽어요. 이걸 천분율이라고 불러. 이거나 또는 PSU라 그래서 실용염분 단위라고, 두 개는 똑같은 단위야. 자, 요걸 쓸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염분에 대한 설명했어.
자, 쉽게 무슨 말이냐면 바닷물 1kg을 퍼다가 있지 증발을 시켜요. 증발시켰더니 고체가 얼마가 남나? 이게 바로 염분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1kg을 증발시켰을 때 남는 고체야. 만약에 500g을 증발시켰더니 20g의 고체가 남았다. 그러면 염분은 얼마냐? 그러면 1000g일 때는 40g이 되겠지? 그러면 40%밀이라고 해야 돼. 알겠죠? 이렇게 우리가 염분은 이렇게 정의를 해. 그러면 두 번째, 해수 속에 있는 물질들을 한번 보자. 자, 첫 번째, 염류를 보면, 염류는, 자, NaCl, 염화나트륨이에요. 말로 써줄까? 염화나트륨. 이게 제일 많아. 소금이죠? 그래서 바닷물이 짠 이유야. 이게 짠맛을 나타내는 염류고요. 염화마그네슘. 이게 쓴맛을 나타내요. 그 다음에 황산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있어. 자, 그리고 두 번째 원소를 따져보자. 바닷속에 제일 많은 원소는 염소, 그 다음에 나트륨, 황, 마그네슘 이런 순서거든. 자, 이런 것들이 해수 속에 녹아있는 물질이야. 그 중에서 자, 요건 봐봐. Cl하고 S는 지구 생성 초기에 해저 화산 활동으로 공급이 된 거예요. 그런데 또 두 번째 NA나 MG 같은 경우에는 지각의 성분이 자 물에 녹아요. 자 강물이나 빗물이나 이런 것들이 물에 녹아서 흘러간 다음에 바다로 유입돼요. 그렇게 해서 바닷물 속에 공급이 된 거야. 그 다음 세 번째, 자, 이 중에 대기 성분이 직접 녹아들기도 하죠. 이런 것들이 바로 바닷속에 녹아있는, 해수 속에 녹아있는 물질에 대한 얘기라고 할 수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세 번째, 여기에서 우리 이런 법칙이 있어. 자, 염분에서는 염분비 일정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자, 염분비 일정의 법칙은 무슨 말이냐면 바닷물마다 염분은 다를 수 있어요. 염분은 다를 수 있으나 그 염분을 이루는 염류의 비는 거의 일정하다. 자, 이것이 바로 염분비 일정의 법칙이야. 그러면 염분비 일정의 법칙이 성립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잖아? 그러면 해수는 끊임없이 순환을 해요. 끊임없이 바닷물이 흘러가고 이동하면서 계속 섞이죠. 순환하기 때문이야. 자, 그러면 요거를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자, A, B, C, D에서 바닷물 1kg을 퍼왔어. 자, A, B, C, D에서 바닷물 1kg을 퍼다가 자, 모두 증발시켰어요. 그랬더니 염분이 얘는 25%밀, 얘는 30, 고체가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죠. 얘는 35g, 얘는 40g의 고체가 생겼다는 얘기야. 알겠지? 자, 그런데 이 중에 있지. 잘 봐봐. 이 중에 가라고 하는 게 얼마나 들어있는지 다 네모칸이 쳐 있어. 근데 얘가 20g이라고 만약에 나와 있다면 ABC에서 가의 양은 얼마 있는지 계산할 수 있어 없어? 있을까 없을까?
자, 이거 봐. D를 봐봐. D. 40 중에 20이면 절반이지. 50%란 얘기야. 그러면 나머지도 다 똑같아요. 가는 얘는 12.5g. 얘는 15g. 얘는 17.5g. 17.5g. 이렇게 되더란 얘기야. 자, 그 다음에 나를 보자. 나를 봤더니 나머지는 다 가려져 있어. 이렇게. 가려져 있는데 얘가 2.5g이라고 나와 있다고 해보자. 그럼 역시 나머지 B, C, D도 다 구할 수 있다는 뜻이야. 어떻게? 얘는 3g, 얘는 3.5g, 얘는 4g. 그쵸? 자, 이게 어떻게 구해지는 거냐면, 자, 이거 봐봐. 25 중에 2.5, 25 중에 2.5는 30g 중에 X는 3이라고 나오는 거거든. 모두 비례식으로 구할 수 있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연분비 일정의 법칙 때문에 이처럼 풀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됐니? 네, 이게 바로 연분에 대한 연분비 일정의 법칙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바로 뭘 들어갈 거냐면 연분의 결정 요인, 가장 중요한 내용이야. 자, 그러면 연분의 결정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또 배워보자. 자, 네 번째, 연분의 결정 요인. 그 중에 첫 번째가 증발량과 강수량이에요. 자, 증발량과 강수량에서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크잖아. 즉 무슨 얘기냐면, 자, 증발은 잘 되는데 비가 안 와. 그러면 그 바다는 더 짠 바다가 되겠지. 짠 물이 돼요. 그래서 염분이 높다. 그 다음에 자, 증발량은 적은데 비가 많이 와. 강수량이 커. 그러면 염분이 낮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이제 무엇과 비교할 거냐면 이거와 비교해 볼 거예요. 자, 우리 지도상에서 있지 지구에서 염분이 제일 높은 곳이 어디냐라고 한다면 자, 여기가 적도, 여기가 북반구, 북극, 여기가 남극이라고 할 때, 자, 여기가 플러스 30, 여기가 마이너스 30일 때, 자, 잘 보자. 이런 그래프가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증발량에서 강수량을 뺀 그래프예요.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 자, 그러면 요 말 자체를 잘 봐봐.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이 크다는 말은 증발량하고 강수량 중에 누가 더 크다는 얘기니? 증발량? 그렇지, 증발량이 큰 거지. 그래서 증발량에서 강수량을 뺀 것도 크단 말이야. 그러면 증발량이 큰 거잖아. 알겠지? 이거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이런 형태로 이게 염분이에요. 아, 그러면 염분은 증발량이 많은 곳에서 염분이 높게 나타나는구나. 그리고 적도 쪽 영도에서는 거의 자 증발량보다 강수량이 많기 때문에 염분이 낮구나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 오늘 또 다인이 또 졸려. 그치? 네. 왜 자꾸 다인이는 요 시간대 되면 왜 이렇게 졸려올까? 그러니까. 다인아 조금만 정신 차리고 알겠지? 네. 자, 이게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에 대한 그래프예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이제 강수량 증발량을 따지기 위해서 자, 이제 이거를 한번 해보자. 우리나라 근해 염분은 우리나라 근해라고 하면 동해, 남해, 서해야. 자, 근해 염분은 2월이 겨울이에요.
8월이 여름이에요. 자, 2월과 8월 중 언제가 더 염분이 높겠니? 다인아, 언제일까? 2월이요. 어? 2월이요. 왜 2월이라고 생각했어? 8월에 장마가 오니까? 맞았어요. 정확한 답이야. 우리나라 8월에 장마가 있어요. 그치? 여름에 장마가 있어서 여름에 내리는 비가 한 1년 동안 내릴 비가 한 달 만에 거의 다 와. 50%가 와. 50%. 그러니까 여름에 비가 많이 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2월과 8월 중 2월 염분이 더 높아요. 자,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여름 강수다. 즉 여름 장마철이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 강수량이 커요. 맞았어요. 요거야. 이게 바로 우리나라 이 근해 염분을 결정하는 요소를 살펴보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육수가 뭐냐면은 담수라고도 부르고 강물이라고도 부르고 하천수라고도 불러요. 자, 이 육수의 유입 여부야. 생각을 해봐. 강물이 유입되는 바다는 바다 염분은 높아질까 낮아질까? 낮아져. 낮아지겠죠? 왜 그러냐면 강물은 안 짜단 말이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육수가 들어오는 바다는 염분이 낮아져요. 자,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 자, 우리나라 서해하고 동해를 따질 거예요. 우리나라 서해와 동해 중 사철 봄, 여름, 가을, 겨울 전부 다 따져서 서해하고 동해 중 어디에 염분이 더 높을까? 서해하고 동해를 따졌어. 동해가 높을까? 서해가 높을까? 이 얘기야. 사철 동해 염분이 서해 염분보다 높다 낮다? 높다야 높다. 그러면 자, 우리나라 동해가 서해보다 왜 염분이 더 높으냐라고 하면 제목에 나왔잖아. 강물의 유입 여부라 그랬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큰 강이 주로 서해로 흐르잖아. 그래, 우리나라의 대부분 큰 강은 전부 서해로 흘러요. 대부분이. 자,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지형이 동고서저의 지형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 동쪽이 급경사고 서쪽이 이렇게 완만하다 보니까 비가 온다고 해봐. 그러면 대부분이 이쪽으로 일로 넘어가는 것보다 이쪽으로 흐르는 게 더 많겠지. 동고서저의 지형 때문에 큰 강이 동고서저 지형 때문에 그래서 큰 강이 주로 서해로 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동해 염분이 일반적으로 서해보다 더 높게 나타난다. 알겠죠? 네, 그 다음 세 번째. 빙하가 녹는 바다, 빙하의 해빙이라고 불러요. 또는 해수가 언다. 그거를 해수의 결빙이라고 불러. 이것 때문에 역시 염분이 또 결정이 돼. 자, 그러면 첫 번째. 빙하가 녹을 때. 자, 빙하가 녹을 때는 염분이 높아질까, 낮아질까? 어? 염분이 낮아지죠. 자, 육지에 산꼭대기에 있는 얼음들 이것도 다 빙하란 말이야. 이 빙하들이 녹아가지고 바다로 흘러 들어가 봐. 염분이 낮아지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수의 결빙시.
바닷물이 얼 때 염분이 어떻게 돼요?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염분도 다 배웠어요. 자, 별거 없지? 별거 없어. 이렇게 배우면 돼. 그 다음에 자, 어디를 들어가냐면 자, 탐구로 들어가 보자. 116페이지 탐구 한번 펴보세요. 자, 116페이지 탐구 보면은 그 수조에다가 온도계를 쭉 꼽아놨지. 깊이에 따라. 그건 뭐를 의미하느냐면 자, 위에서 있지. 자, 온도 수온을 측정하기 위해서야. 그러고 나서 그 위에 백열등 하나를 켰지. 백열등을 켜고 온도계 꼽아 있는 곳을 이제 온도를 측정하면 이렇게 돼요. 자, 표층의 온도가 제일 높고 이렇게 되거든. 자, 그런데 거기에 선풍기로 막 불었죠. 선풍기로 불면은 바람이 세지니까 이게 이렇게 돼. 여기에 이렇게 두꺼워지면서 이렇게 된다고. 왜? 혼합층이 두꺼워지는 그림을 그릴 수 있겠지. 이해됐어? 경원아, 야, 너 그 카메라 좀 내려. 경원이 얼굴 좀 충분히 보일 수 있게. 보이나요? 어, 아, 네. 왜 더 내렸어요. 안 내려가? 아, 네. 그래. 하여튼 잘 캠이 보일 수 위쪽에 있게. 있어갖고, 그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자, 또 넘겨보세요. 이제 그 다음에 쭉 문제야. 그리고 어디를 들어갈 거냐면, 자, 해류를 볼 거예요. 해류. 요거를 해류하고 조석이라는 게 나오는데, 자, 해류 들어가 봅시다. 자, 해류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해류가 뭐냐면, 자, 바닷물에 일정한 흐름을 우리는 해류라고 해요. 조류와 해류는 달라요. 해류는 방향이 변하지 않아. 근데 조류는 이 방향이 변해요. 그걸 조석이라고 하잖아. 밀물, 썰물. 자, 해류는 바닷물의 일정한 흐름인데, 자, 이 해류의 가장 큰 원인은 지속적인 바람이에요. 자, 지속적인 바람이 가장 큰 원인이야. 해류를 일으키는.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물 위에다가 종이배를 띄우고 자, 빨대로 그 물 위를 쭉 불면 종이배가 부는 방향으로 이동하거든. 그 이유가 뭐냐면 바람 때문에 물이 이동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자, 이게 해류의 원인인데 자, 우리가 해류를 수온에 따른 분류를 한번 해본다면 한류가 있어요. 한류는 차갑죠? 수온이 낮다. 자, 수온이 낮은 이 물은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흘러요. 자, 양극쪽에서 적도 쪽으로 내려오는 해류고요. 자, 산소가 많이 녹아 있어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용존산소라고 불러요. 용존산소량이 크고요. 그 다음에 염류가 많아요. 자, 먹이가 될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염분이 낮아요. 근데 두 번째, 난류도 있죠. 난류는 수온이 높다.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흐른다. 적도에서 양극적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녹아있는 용존 산소량이 적어요. 그리고 영양염류가 적어요. 그 다음에 염분이 높아요. 자, 이렇게 우리나라의 수온에 따라 전 세계 해수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자, 우리나라 근해 해류를 이제 한번 살펴볼 거야. 우리나라 근해의 해류. 자, 선생님이 이거는 그림으로 간단하게 그림으로 설명할 테니까 봐봐. 여기가 우리나라 동해 쪽 그리고 자, 이렇게 간단하게 그렸다고 보자. 자, 일본이 이렇게 있지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봐봐. 아래쪽에서 위로 이렇게 흘러가는 이게 난류야, 난류.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올라가잖아. 이게 쿠로시오 해류거든. 근데 이 쿠로시오 해류가 갈라져요. 이걸 지류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우리나라 서해 쪽으로 올라오는 이 난류를 황해 난류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이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게 쓰시마 해류라고도 부르고요. 이름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동안 쪽으로 우리나라 동해 쪽으로 올라오는 해류가 동안난류야. 동안난류. 그 다음에 자 북쪽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해류가 연해주 한류거든. 자, 연해주 한류가 북한을 지나면서 북한 한류라고 이름을 바꿔. 자, 그러면 우리나라 동해 쪽에는 한류와 난류가 만나지요. 그치?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조경수역이 이루어진다라고 불러요. 조경수역. 자, 조경수역이 그럼 뭐냐? 이거를 한번 또 배워봐야지. 조경수역은 좋은 어장이 되는 곳이야. 왜 좋은 어장이 되냐면 한류, 난류가 교차하잖아. 그러면 찬물에 사는 물고기, 더물에 사는 물고기 다 잡을 수 있겠지? 그래서 굉장히 좋은 어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잘 봐. 이 조경수역에는 있지. 여름에는 난류가 강해져. 그래서 위로 올라가요. 북상한다고 불러. 북한 쪽으로 더 올라가고요. 겨울에는 한류가 강해져. 겨울에는 한류가 밀고 내려오니까 남하한다라고 불러. 남하한다. 알겠니? 이해됐어요? 정원아 이해됐냐? 네. 자, 요게 바로 우리가 해수의 해류를 배운 거예요. 해류. 그러면 해류도 끝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조성만 배울 거야. 자, 조성만 배우면 이 단원 전체가 또 끝나요. 알겠지? 자, 그러면 조석을 봅시다. 자, 첫 번째 조석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조석이냐? 조석은 밀물과 썰물에 의해서 자, 해수면 높이가 주기적으로 변하는 현상이에요. 주기적으로 변하는 현상을 우리는 조석이라고 불러. 그러면 자,
조류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뭐냐? 조류라고 하는 건 밀물과 썰물일 때의 바닷물의 흐름이에요. 자, 밀물일 때는 육지 쪽으로 바닷물이 밀려 들어오는 거고, 썰물은 밀려 나가는 거지, 바다 쪽으로. 이 흐름을 조류라고 불러. 그리고 두 번째, 만조일 때는, 만조라고 하는 거는 밀물 때, 자, 해수면 높이가, 자, 밀려 들어왔으니까 높이가 최대가 되겠죠. 자, 이때를 우리는 만조라고 부르는 거야. 자, 바닷물이 밀려 들어와서 해수면의 높이가 최대인 때를 만조라고 하고, 세 번째, 간조라고 하는 것은 썰물 때, 해수면 높이가 최소인 때를 우리는 간조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니?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조차. 조차라고 하는 거는 조석 간만의 차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만조와 간조 때의 해수면의 높이 차이예요. 자, 해수면의 높이 차이. 만조와 간조 때 해수면의 높이 차이를 조차라고 부르고, 자, 그러면은 조차가 가장 큰 때를, 자, 사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조차가 가장 큰 때. 그리고 두 번째, 조금이라는 게 있어. 조차가 가장 작은 때. 이거를 우리는 조금이라고 부른다. 자, 그러면 조석 주기는 또 어떻게 되느냐? 다섯 번째, 조석 주기는 자, 12시간 50분이에요. 자, 조석 주기라고 하는 것은 만조에서 다음 만조까지 또는 간조에서 다음 간조까지를 12시간 50분이라고 불러. 이해됐니?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를 조금 더 자세히 배워보냐면, 자, 조차에 대해서 조금 더, 자, 사리. 자, 사리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 일어나냐면 조차가 가장 클 때라 그랬죠. 가장 큰 때. 그러면 조차가 가장 큰 때는 언제냐면 있지. 자, 음력으로 1일경과 15일경이에요. 자, 음력으로 따졌을 때 1일경하고 15일경에 달이라고 부르고, 달의 모양은 삭과 망일 때예요. 자, 우리 삭, 망 다 배웠지? 자, 삭과 망일 때 사리가 일어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금은 조차가 가장 작은 때를, 자, 음력 7, 8일경과 22에서 23일경이에요. 그래서 달의 모양은 상현과 하현일 때. 자, 이때가 바로
자, 조차가 가장 작은 조금 현상이 일어나. 그러면 우리 자, 요거를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자. 조차가 자, 요런 형태로 변하는데 자, 이렇게 변해요. 그랬을 때 여기가 날짜가 1일경, 여기가 7일경, 여기가 15일경, 여기가 22일, 여기가 이제 또 30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자, 여기가 사기일 때고요. 이게 상현일 때고요. 이게 망이고요. 이게 하연이고 이게 다시 사기일 때. 이런 형태가 돼. 자, 그랬을 때 여기가 조차야. 자, 여기는 봐봐. 만조일 때, 간조일 때 차이가 되게 크지? 근데 여기에서는 만조와 간조 차이가 되게 작죠? 요게 조금이 되는 거지. 이해됐니? 자, 이런 형태의 그래프로 우리가 이 조석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조석의 원인은 뭐냐? 자, 세 번째. 밀물과 썰물의 원인. 세 번째 원인이에요, 원인. 원인은 달과 태양의 인력 때문이에요. 인력 때문.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달의 인력의 영향이 더 커요. 더 크다. 왜 더 크냐? 가까우니까 이런 얘기예요. 가까우니까 태양에 비해서 달이 매우 가깝게 있기 때문에 조석 현상의 대부분은 달의 인력 때문에 나타난다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경원아, 이해됐냐? 경원아, 요 녀석 졸고 있는 거야? 경원아, 네? 너 졸았지? 아니요, 저 지금 여기 연결이 잠깐 끊겼어요. 너 선생님이 몇 번이나 경원이 너 지금 뭐 하냐고 계속 물어봤는데 그냥 고개 숙이고 있던데 경원아 정신 네? 차리고 지금 설명한 거 어때? 다 들었어? 약간 끊기긴 했는데 들리긴 들렸어요. 자, 그러면 안 돼. 네. 자, 이거 보세요. 자, 이제 조석 현상의 이용 한번 볼까요? 자, 네 번째 이게 조석의 이용을 보자. 우리나라 조차가 큰 곳은 서해안이에요. 그리고 작은 곳은 동해안이야. 자, 왜 이거를 바로 얘기할 수 있냐면 이거야. 자, 우리나라 서해안은 썰물 때는 쭉 물이 빠져나가서 뻘이 나타나지? 갯벌. 근데 동해는 물이 빠진다 그래서 뻘이 나타나는 거 봤냐? 아니에요. 동해는 그렇게 안 돼. 왜냐하면 동해는 조차가 굉장히 작고 서해는 굉장히 조차가 커요. 자, 그래서 자, 이 조차를 이용하는 게 자, 우리가 조력 발전을 해요.
조차가 큰 곳이 유리하겠지. 그래서 우리나라의 서쪽에 조력발전소들이 있단 말이야. 동쪽에는 조력발전이 없어. 알겠죠? 조석간만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 또 어떤 경우가 있니? 자, 조차가 큰 때 바닷길이 열리기도 하죠. 맞니? 자, 우리나라 이 서쪽하고 남해 쪽 보면은 자, 조차가 큰 때 썰물이 되면은 바다 한가운데서 길이 나. 그래서 사람들이 바다를 쭉 건너가는 거 혹시 사진으로나 이런 거 본 적 있지? 이런 형태, 이런 것들. 그리고 자, 갯벌에서 조개를 캐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 나오죠? 자, 이게 바로 조석을 이용하는 것들이야. 그러면 이렇게 알아두면 될 거야.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단원 하나를 또 끝냈습니다. 자, 수온하고 염분하고 그 다음에 해류와 조석. 자, 여기까지. 자, 질문할 거 있는지 한번 쭉 살펴봐봐. 이해가 안 되는 거. 지식이 있니 없니? 저는 없어요. 없는 것 같고. 다인이는? 저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경환이는? 괜찮아요. 괜찮아.